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모든 통계가 여기 다 나오거든요. 모두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가끔 들어오셔가지고 좀 확인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거부터 보시죠. 우리 통화량을 보세요. 보통 통화량 하면 M2, 광의 통화량을 좀 많이 보거든요. 자, 이제 단위는 생략하고 앞에 네 자리수만 보세요. 광의 통화량 평단이 2000년 1월 달에 2929예요. 2929 앞에 네 자리만 보면. 자,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증가한 게 22년 11월까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때 좀 조절한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조금 횡보를 하고, 다시 2023년도부터 급증을 했어요. 자, 이거 어쨌든 돈이 시중에 유동성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대출로도 나가고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면 2000년도에 2929, 지금 24년 12월, 지금 2월이니까 이 정도겠죠. 4186,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한 30% 이상 증가한 것 같죠? 그죠? 한 30%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대략. 어마어마한 돈이 증가했다. 돈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죠? 돈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대출로도 우리가 많이 받았고, 그죠? 그리고 또 시중에 또 어마어마한 돈을 또 한국은행에서 풀었고, 자, 한번 또 이 가계 신용을 한번 보시죠. 가계 신용. 자, 가계 신용을 보니까 2015년부터 보죠. 15년부터 보니까 1098, 198조? 그 정도 되나요? 이게 어쨌든 네 자리만 보고요. 네 자리만. 1098조, 1098. 똑같아요. 그죠? 여기서도 아까 행보 구간이 있었죠? 다시 증가했어요. 1927. 11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두 배가 증가했어요. 그죠? 통화량도 두 배 증가했고, 우리 가계, 대출이죠? 대출도 두 배 증가했어요. 대출은 두 배 증가했고, 통화량은 3분의 1 정도 증가했네요. 그죠? 자, 그 유동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했어요? 투자했거나 집을 산 거죠? 아니면 자영업자들 사업을 했거나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돈이 늘어났어요.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있거든요.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무한정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무한정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돈의 액수만큼 가지고 가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더 사든지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사든지 자기가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만큼 지불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뜨거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출을 막 받아요. 그죠? 대출을 막 받아가지고 그냥 추격 매수를 해요. 그게 이제 과거에 한 5, 6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니죠. 지금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정부가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사도록 유도를 했어요. 지금은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돈이 많이 풀린 만큼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가수요가 붙으면 더 많이 대출을 받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에 집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거품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샀지만은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걸 지불을 못해.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가수요가 빠지고 실수요가 된 시장이 어디예요? 지방이죠. 지방은 예전 가격 그대로는 아니지만 한 30에서 40%가 그대로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래도 예전만큼은 예전에 예를 들어 3억에 시작했는데 한 7억 갔어. 그런데 지금 한 4억 정도 하잖아요. 4억에서 4억 5천 정도잖아요. 그럼 왜 3억까지 안 떨어지냐? 그건 물가 인상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방은 지금의 현재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30%, 40% 떨어진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거래가 안 될까요? 그걸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방은. 옛날처럼 투자로 못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그죠?
누가 지방에 지금 투자를 해요? 인구가 감소하는데 1년에 뭐 몇 년, 2, 3년에 한 번씩 그냥 올해 계산해 보니까 한 45만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1,000만한 도시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방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경기도, 그죠? 경기도권을 가도 경기도 또 예를 들어 뭐 요즘 뭐 송도 같은 데 가도 한 뭐 10억 찍었나요? 10억 가던 게 뭐 한 6억, 5억까지 5억 5천 막 그렇게 떨어졌잖아요. 30에서 40%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도 반등이 안 돼. 공급은 계속 되잖아요. 거기도 공급은 계속 되는데 왜 안 되겠어요? 거기도 일단 투자자가 없어요. 그죠? 투자자가 없어요. 실수요 시장이에요. 근데 그 실수요는 5억에서 6억 정도밖에 구매 능력이 없어. 그 5억에서 6억도 빚을 내서 샀을 때 가능한 거야. 전세가 3억이니까 3억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30%, 40%, 50% 대출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게 6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세 가격이 올랐어. 뭐 한 5억 됐어. 자, 그러면 막 갭 투자들 들어오겠죠. 또 다시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그때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안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가격이 뭐 무조건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구매 능력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구매 능력에 따라 그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막 급여가 늘었어, 그죠? 급여가 엄청나게 늘었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돼가지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집을 막 사죠. 그죠? 한 채도 사고 두 채 사고 막 그러면 늘겠죠. 과거엔 그랬죠. 자, 그러나 이제 실수요 시장이 다 빠졌다. 아니, 가수요 시장이 다 빠졌다. 경기도도 다 빠졌고, 그 다음에 지방은 완전히 전멸됐고. 그런데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왜 강남은 올라가느냐, 그죠? 마용성 송파구는 올라가느냐. 자, 거기는 수요가 많아서 그래요. 거기는 수요가 많아서 막 서로들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돈이 좀 있다는 유지들 다 돈을 들고 걸로 가잖아요. 이제 지방에 투자할 필요도 없고 지방 땅은 더 떨어질 것 같고, 자, 그러면서 그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동성, 그죠? 유동성이 쏠려 들어가는데 실수요도 쏠려 들어가고요, 가수요도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퍼졌냐면 요즘에 제가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시황 정확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졌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줬고요. 요즘은 이제 그걸 오스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스공. 오세훈이 쏠린 공, 그죠?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주면서 그 풀어진 지역에서 가격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아직 뭐 실거래는 안 찍었는데 예를 들어 뭐 잠실 같은데 27억 8억 하던 게 30억 32억 막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실거래 안 됐지만. 자, 그러니까 거기가 찍으니까 야, 거기가 그 가격이면 마용성도 가격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18억 하던 게 20억 찍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가 안 풀린 뭐 목동이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성수동이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지역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 대기 매수세들이 많으니까. 그 시장은 가수요와 실수요가 다 들어간 시장이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데다가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의 자산을 팔고 다 같이 그 돈을 가지고 걸로 가는 거예요.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자, 이게 현재의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거래량이 2월달 아직 그 정확히 통계는 안 나왔거든요. 통계는 안 나왔어요. 지금 뭐 거래 신고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는 중이니까 2월달에 서울의 거래량이 1월을 오버했다. 그래서 4,000건 정도다. 그럼 많이 된 거거든요. 4,000건 정도면. 자, 그런데 자, 그게 우리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한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지역 외에 다른 비강남 지역에서 거래가 증가했다라는 거. 오히려. 왜냐면 강북 쪽에서도 집을 살 사람이 있었잖아요. 수요가 있었거든요.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고. 더 떨어지길 바라는 대기 매수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야, 이러다가 이거 매수세가 확산되는 거 아니면서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금리를 내렸잖아요. 한국은행 총재가 3.0에서 2.75로 내렸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한 두 번, 한국은행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금융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한 두 번 정도는 더 내릴 것이다. 그죠? 그래서 2.25까지 내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한 3.0까지 대출금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한 4.2 정도 되는데 한 1% 정도 더 내릴 여지가 있어요. 대출금리가. 그럼 3%면은 사람들이 최소한 실수요자들은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뒤에서 뭐 할 얘기를 다 하는데 지금 이런 비강남 지역에서 매수세가 늘어나는 것들은 실수요보다는 오히려 실수요도 있겠지만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 가수요도 동반하고 있다라는 거야. 가수요도 특히 지방 사람들 이제 뭐 송파 살려면 30억 있어야 되니까 못 사면 강남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뭐 각 지역마다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뭐 대구에도 많고 부산에도 많고 그죠? 광주에도 많고 대전에도 많고 그 사람들이 요즘 뭐 투자할 데가 없거든요. 다 서울만 바라보고 있거든. 그런데 금리도 떨어져. 그런데다가 가격 격차가 뭐 강북과 송파가 차이가 나버리면 강북도 올라가지 않겠냐면서 조금 들썩인다. 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또 시장이 꿈틀거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요즘 시장 상황이 이렇다. 아주 제가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를 잘 해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판단은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제. 자, 그런데다가 2월 가계대출을 보니까 5조가 늘었다라는 거야. 그만큼 돈이 많이 주택시장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동안에 작년에 10월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집값이 대출을 막았거든요.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막았어요. 그죠?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풀어줬어요. 그죠? 왜냐면 뭐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풀어주니까 가계대출이 확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인다. 이제 그 정도. 자, 그런데다가 작년부터 이게 다 이제 알고 보면 정부가 다 이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신생아 대출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애를 낳으면 애가 있으면 애가 출산 계획이 있거나 출산하면 2년 내내 그것도 그래서 2년 내에 출산한 경험이 있거나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게 뭐 주택 구입을 하거나 전세 자금을 더 저리로 빌려주는 거야. 저리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리트가 있겠죠. 대상 주택은 9억 이하, 전용 8호 이하, 최대 5억까지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대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소득도 거의 제한 없어요. 연소득 2억까지니까 연소득 2억 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매달 1조씩 이상 나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런 고소득